처음 천주를 믿은 조상은 마부였다. 모시고 살던 양반이 이제 우리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동무라고 말하자 조상은 드디어 주인이 정신이 나갔구나 하고 그를 딱하게 생각했다. 그런 조상이 자기 주인을 따라 천주를 믿게 되다니 정말 모를 일이라고 할머니는 말했다. 3년이 지난 뒤 둘은 귀에 화살이 꽂히고 다리는 부러진 채로 새남터에 끌려가서 같이 처형당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산에서 쑥과 옹기를 구워가며 숨어 지냈다. 시간이 지나 더는 숨어서 천주를 믿을 필요가 없게 되었지만 신주단지를 깨고 조상도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라 좋은 대접을 받기는 힘들었다. 고조부는 수완이 좋고 손재주가 있어서 집을 짓는 몫으로 일했고 덕분에 재산을 모을 수 있었다. 그에게는 딸 넷에 아들 셋이 있었는데 아들 셋 모두를 학교에 보낼 수 있을 정도다. 내 증조부는 그의 막내 아들이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 얘기를 꺼냈더라? 그래, 내 아버지. 내 증조 할아버지가 어쩌다 부모를 버리고 우리 엄마랑 만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했지. 모두가 겪는 일은 아니겠지. 사람한테 미치는 거 말이야. 한순간 완전히 미치는 거지. 증조부가 19살이었고 혼담이 오갈 때였다. 증조부는 고조부에게 혼인할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그 상대가 백정집 자식이라는 걸 알고 고조부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기만 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 웃을 일이 아니었다. 증조부는 교회당 지붕 아래에서 인간의 귀함과 천함은 타고나는 데 있지 않고 그가 하는 행동에 달려있다고 배워왔던 것이다. 백정집 여자애가 개나 말보다 못한 취급을 받던 시절에 어떻게 백정의 자식과 혼인을 할 수 있느냐는 고조부의 말에 증조부는 백정도 천주의 자식이며 인간은 귀천이 없다는 것을 교회에서 배워 알았다고 되받아쳤다. 성경에도 백정은 안 나온다. 고조부는 그렇게 말하며 방 안에 화로를 엎었고 증조부는 그 길로 집을 나와 증조모를 데리고 개성으로 가는 열차에 탔다. 증조 할머니는 가족이 없었어요? 있었지. 어머니가 있었어. 백정이던 아버지는 그녀가 어린 시절에 죽었고 어머니가 있었다. 오래 알아 죽을 나를 목전에 두고 있었지만 증조부는 아랫목에 누워있던 그녀의 어머니에게 당신 딸과 혼인하고 개성으로 가서 살 거라고 말했다. 고조무는 곱이 잔뜩 낀 눈으로 증조모를 바라봤다. 그 작은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같이 가자. 고조모가 그녀의 치맛자락을 붙잡으며 말했다. 나도 데리고 가라. 병자에게 무슨 힘이 있었는지 증조모는 치맛자락에서 고조모의 손을 떼어내기가 어려웠다. 그녀가 겨우 손을 떼어내자 고조모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길에 가라. 내래 다음 생에선 내 딸로 태어날 테니 내 딸로 다시 태어나서 애미일 때 못다 해준 걸 마저 해줄 테니 그때 만나자. 그때 다시 만나자. 증조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왔다. 잠시라도 뒤돌아보면 떠날 수 없을 것 같아서였다. 70년 동안 살던 집, 누린내가 가시지 않던 집, 똥지개꾼도 상대해주지 않아 스스로 오물을 퍼내야 했던 집, 해질녘 구석에 핀 꽃이 예뻐 바라보다 아무 이유도 없이 날아온 돌에 머리를 맞아야 했던, 무엇 하나 좋은 기억이 없던 집, 그 집을 떠나 기차역으로 가는데 그 짧은 길이 천리길 같았고 걸음걸음이 무거워 나무로 만든 신발을 신은 것 같았다. 그래도 떠나야 했다. 그게 사는 길이었으니까.
열차에서 노란 위액을 개워내면서 증조모는 생각했다. 잊을 거라고, 잊어버릴 거라고,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할머니는 증조부가 증조모에게 왜 미쳤었는지 조금은 이해한다고 말했다. 증조모의 눈 속에는 아이들에게서나 보일 법한 호기심과 장난기가 있었다. 타고난 기질이 그랬다. 백정딸 주제에 뭐가 당당하고 즐거워서 저런 표정을 짓는 거지? 그런 이유로 어린 시절에는 맞기도 했다. 고개 숙이고 걸어. 감히 양민과 눈을 마주치려 해? 그러나 증조모는 고개를 숙이고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숙이려다가도 저절로 머리를 들게 됐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다. 물이 지어 날아가는 하늘의 새들을 쳐다보느라 넋을 놓았다. 만사를 궁금해했다. 세상이 궁금하고 사람이 궁금했다. 증조모가 증조부를 만나게 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증조모는 역사 앞에서 삶은 옥수수를 팔았는데 일이 끝나면 사람들을 구경하거나 철로를 따라 걸었다. 어느 날은 이 철로가 대체 몇 리나 이어져 어디에 닿는지 궁금했다. 궁금함을 참을 수가 없어 저쪽 멀리서 철로를 따라 걷고 있던 남자에게 가서 물었다. 이 철길은 몇 리나 이어지는 기라요? 말을 뱉어놓고 나서야 증조모는 정신이 들었다. 백정이 양민의 길을 막았으니 호되게 맞아도 할 말이 없었다. 그런데 이 어린 남자는 멀뚱히 서서 생각에 잠겼다. 북으로는 신의주까지 가고 남으로는 부산까지 간다는데 기계 몇 리나 되는지. 그는 증조모의 저고리 고름에 달린 검은 천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다. 백정을 나타내는 그 표식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철길을, 침묵을 바라보았을 뿐. 자리를 떠나려는 그녀에게 그가 말했다. 내일 이 시간쯤 일로 오면 알려주겠어? 동무 중에 철도 박사가 있으니 물어보면 대가시니까. 증조부는 증조모를 만나기도 전부터 개성으로 가고 싶었다. 개성이 아니라 어디라도 좋으니 열차에 몸을 싣고 고향에서 멀어지고 싶었다. 떠돌고 싶은 충동에 있는 사람이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에게는 그런 성향이 있었다. 소에게 꼴을 먹이고 오라고 시키면 소를 데리고 자기가 걸어갈 수 있는 가장 멀리까지 가곤 해서 해가 지면 마을 사람들이 찾으러 다녀야 했을 정도였다. 밤이 깊어질 무렵 얼이 빠진 표정으로 소를 데리고 집에 들어오는 자기 아버지의 얼굴을 할머니는 종종 상상해보곤 했다고 말했다. 증조부는 처음 열차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달리는 모습에 어지러울 지경이었고 가슴이 뛰었다. 멀리서 울려오는 경적과 바퀴가 철로의 이음매에 닿아 덜컹거리는 소리를 그는 사랑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그는 동네에서부터 2시간을 걸어 역사까지 갔고 철로를 따라 걸었다. 멀리서 귀족 소리가 들리면 가만히 서서 열차를 바라보다가 정신을 차리고 자리를 피했다. 열차는 귀청을 찌들 듯한 천둥소리 같은 굉음을 내며 지나갔고 그 진동이 땅을 타고 그의 몸에 전해졌다. 그는 역사 앞에서 먹을거리를 파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도 그 여자애를 알고 있었다. 백정의 표식인 검은 천을 옷고름 끝에 달고서 아직 어린 태가 남은 검붉게 탄 얼굴에 커다란 손으로 사람들에게 옥수수를 건네던 모습을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철길은 몇 리나 이어지는 기라요. 그때 이상하게도 그는 그 순간을 이전에도 경험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분명 그곳에서 그렇게 얼굴이 검붉게 탄 여자애와 서 있었는데 이어서 귀족 소리가 들리고 까치 한 마리가 서쪽으로 날아갔었던 것 같은데 그가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정말 멀리서 귀족 소리가 들려오고 마른 까치가 하늘을 날았다. 철길 아래로 내려가면서
그에게 내려오라고 손짓하는 그녀를 보며 그는 그 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 이상한 직감이었다. 그는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는 여자에게 말했다. 내일 여기에서 다시 만나자고. 만나서 이야기해 주겠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답을 알려준다면 다시는 그렇게 같이 이야기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고 그 생각만으로도 조금 슬퍼졌던 것이다. 그 철로가 면리나 이어지느냐고? 사실 그는 눈을 감고도 말할 수 있었다. 다음 날 그는 철로까지 2시간을 걸어가서 그녀를 기다렸다. 반나절이 지나도록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만나기로 한 지점을 착각했나 싶어서 철로를 따라 이리저리로 걸어보았지만 소용없었다. 해가 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는 그 여자에게 자기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걸 기억했다. 내일 만나 알려주겠다는 말에 여자애는 자기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그냥 가던 길을 갔던 것이다. 어떻게 대접조차 받지 않고서 그 애가 여기에 올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 그는 부끄러웠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는 그 여자애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다. 어떻게 백정 여자아이가 양민 남자에게 태연하게 말을 걸 수 있는지,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볼 수 있는지, 어떻게 양민이 묻는 말에 대답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어째서 그에게 그 순간이 처음이 아니었는지, 어째서 붉은 볼의 여자아이가 그를 바라보던 그때 기적이 울리고 까치가 날았는지, 왜 그 순간이 마지막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확신했던 건지. 그 애는 백정의 자식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는 어쩐지 괴로워졌다. 백정의 자식이라는 말에 그 애의 존재를 구겨 놓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는 걸 알면서도 백정의 자식이라는 말로 자신이 그 애에게서 받았던 모든 느낌을 부정하려 했다는 사실에 그는 한없이 쓸쓸해졌다. 다음 날 그는 또다시 한참을 걸어서 역사에 갔다. 한쪽 구석에 앉아 옥수수를 팔고 있는 그녀가 보였다. 여름이 끝나가던 시기여서 저녁이 되기 전인데도 공기에서 열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남은 옥수수를 다 달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알아보지도 못한 채로 돈을 받고 옥수수를 건넸다. 덕분에 오늘은 일찍 집에 가겠구나요. 그녀가 자리를 정리하려고 하자 그가 조급한 마음에 입을 열었다. 어제 기다렸댔어. 그제야 그녀는 그를 알아봤다. 항상 그렇게 혼자 다녀? 그냥 걱정이 되어서리. 일 없습니다. 내일은 내 가서 알아서 잘하니? 그녀는 불편하다는 내색을 하고 자리를 정리했다. 철로가 면리인지 궁금하다길래 길에서 나더러 다음날 나오라 했을까? 그녀가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다.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그렇게 말로 하라요. 난 한시가 바쁜 사람이라요. 한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고는 광주리를 옆구리에 끼고서 자리를 떴다. 그는 우두커니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녀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다. 바람을 가르며 넓은 보폭으로 걸어가는 모습에 그는 눈길을 빼앗겼다. 억울하고 창피한 기분이 들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어쩐지 그저 슬프기만 했다. 그녀에게는 자신이 위협적인 사람일 뿐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대체 어떤 일들을 겪었을까? 저 애는. 그는 멀어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런 생각에 빠졌다. 그 다음 날부터 그는 곧장 역사로가 멀리서 그녀를 바라봤다. 어딜 가나 볼 수 있는 평범하고 둥근 얼굴, 커다란 손, 주머니에서 거스름돈을 꺼내 건네주는 몸짓, 지나가는 사람들을 빤히 쳐다보며 가끔 옥수수를 먹는 모습을 바라봤다. 옥수수 씨 눈을 얼굴에 묻히면서 옥수수를 크게 베어무는 모습을. 그래, 나는 저 애를 알고 있었어. 그는 생각했고 그녀에게 말하고 싶었다. 같이 열차를 타자. 나는 너에게 할 말이 아주 많아. 열차를 타고 우리 오래도록 이야기하자.
허무맹랑한 생각이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그날 군인 둘이 그녀에게 다가갔다. 손님인 줄 알고 반가워하던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 모습을 보고 그는 그녀 쪽으로 얼른 달려갔다. 너 이름이 뭐지? 사는 곳은? 군인이 그녀에게 일본어로 물었다. 그녀는 군인을 쏘아본 채 대답하지 않았다. 증조부가 미소 지으며 최대한 부드러운 일본어로 그들에게 말했다. 제 아내입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아서 일본어를 잘 모르니 이해해 주십시오. 사는 곳을 알고 싶으시다면 알려드리겠습니다만. 그 말에 군인 둘이 자리를 떠났다. 그들은 남편이 없는 여자아이를 원하는 거였다. 그도 그에 대해 아는 바가 있었다. 자신이 사는 마을에서도 군인들이 혼인하지 않은 여자아이들을 조사하고 있었으니까. 그 때문에 부모들은 고작 9살, 10살밖에 안 된 딸들을 혼인시켰다. 그게 딸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들에게 주인을 만들어주는 것이었다. 군인들이 떠나고 그는 그녀에게 물었다. 남편이 있느냐고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오빠나 남동생은? 삼촌은? 당숙은? 그녀는 차례로 고개를 저었다. 그럼 집에는 누가 있어? 그들은 집으로도 찾아갈 거다. 그렇게 말하는 그의 얼굴을 그녀는 가만히 바라봤다. 우리 어마이. 그녀가 대답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는 확신했다. 이 아이는 군인들에게 결국 끌려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곳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아무도 입을 열어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끌려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어마이가 아파. 그녀가 혼잣말 하듯 중얼거렸다. 그 말에 그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이야기했다. 내랑 같이 개성으로 가자. 그의 말에 그녀는 화난 것처럼 보였다. 널 잡으러 올 끼야. 너래 아무리 심을 쏘도 기록해 댈 끼다. 그녀는 옥수수 광주리를 덮은 천에 두 손을 올리고서 그 두 손에 시선을 준 채 말했다. 사람 가지고 장난하지 마시라요. 아제비가 누군데? 난 아제비 이름도 모르는데. 내 이름은 박희수야. 아는 어른이 개성에서 장사를 한다. 너를 데리고 같이 가고 싶다 해. 그때 그는 그녀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을 봤다. 내를 팔고 싶어서 그러는 기야? 그녀가 말했다. 귀게 무신. 내비려 두라요. 그냥 내비려도 여기서 옥수수 팔면서 어마이랑 살겠시다. 그걸 왜 못하게 해? 다 사람을 잡아가지 못해서 야단이지. 개성으로 가면 호족도 만들고 혼인신고해서 같이 살 수 있다? 허! 그녀는 짧게 웃고는 옥수수 광주리를 들고 자리를 떴다. 그는 초조해졌다. 그녀를 설득하지 못하고 그대로 잃어버리게 된다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무거워 보이는 광주리를 들고 뒤뚱거리며 걸어가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그는 이제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개성으로 가야 했다. 저 여자애를 데리고서. 증조모는 일본어를 잘 몰랐다. 음식을 팔 정도로는 말을 이해했지만 대부분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일본 군인이 왔을 때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이해한 건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 또한 역사 앞에 일하며 사람들에게 얻어들은 이야기가 있었다. 그와 헤어지고 집에 가니 일본 군인 한 사람과 동네 아저씨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동네 아저씨가 웃으며 그녀에게 말했다. 일본 사람들이 운영하는 공장에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가면 돈도 많이 벌고 그 돈으로 호강하며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고 했다. 그제야 그녀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세상은 자신에게 기회를 주는 곳이 아니었다. 양민들의 껍데기까지 벗겨먹는 일제가 인간 취급도 못 받는 자신에게
그런 좋은 기회를 줄 리가 없었다.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나리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어마이가 아프시니 두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자 아저씨의 표정이 변했다. 그는 그녀에게 다른 선택은 없으며 나흘 뒤에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말했다. 그날 그녀는 잠들 수가 없었다. 역사 앞에서 사람들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다. 그녀는 살고 싶었다. 걷고 싶으면 걷고, 노래 부르고 싶으면 노래 부르고, 웃고 싶으면 웃고, 울고 싶으면 펑펑 울고 싶었다. 백정의 표식 따위는 집어 던져버리고 세상을 보고 싶었다. 그녀는 개성에 같이 가자고 말하던 남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자신보다도 어려 보였다. 변성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듯했고 얼굴에 세상을 모르는 태가 났다. 그런 사람이 정말 나를 잡아다 팔까? 그녀는 생각했다. 두려운 마음이 온몸을 가득 채웠다. 의원은 어머니가 회복될 가망이 없다고 했었다. 길어야 한 달이라고. 그 말을 들은 게 열흘 전이었다. 군인이 다녀가고 나서 그녀는 차라리 어머니가 죽기를 바랐다. 간절히 빌었다. 그 집에서 떠나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 부디 어마이 내가 떠나기 전에 돌아가시라요. 그녀는 빌고 또 빌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다음 날 그 남자가 다시 역사 앞으로 찾아왔을 때 그녀는 물었다. 왜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개성으로 가려고 하느냐고. 군인들이 데려가든 말든 그건 내 사정인데 왜 당신이 나를 돕고자 하느냐고. 그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대신 옥수수 하나를 사고는 그녀 곁에 서서 먹기 시작했다. 그가 옥수수를 먹는 동안 그녀는 몇 가지 질문을 했다. 당신은 부모가 없느냐? 생전 가본 적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표면적으로는 그에게 묻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그녀 자신에게 하는 말이나 마찬가지였다. 자신은 결국 이 사람을 따라가리라는 걸.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정말 자신을 팔아 넘길지도 모르지만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칼을 챙기자. 그녀는 생각했다. 나를 위협하면 칼로 방어하자. 그는 놀랄 만큼 천천히 옥수수를 먹었다. 그걸 다 먹은 다음 옥수수 속대를 주머니에 놓고서 그녀를 보고 말했다. 가고 말고는 너가 정하라오. 군인들이 널 데려가면 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러는 기야. 내 말이 맞다. 내 너를 몰라. 너도 내를 모른다. 그래도 알 수 있는 기가 있잖아. 너가 이렇게 가버리면 내는 불행해질 기야. 되돌릴 수도 없이 고통스러워질 기야. 내를 믿지 않는 것이 옳다. 내는 너가 지금처럼 사람들을 의심하면 살았으면 좋겠어. 내를 온전히 믿고 따라오기를 바라는 기는 아니다. 내랑 개성으로 간다면 너희 어마이를 돌봐줄 동무를 너희 집에 보낼기야. 내일 이 시간 여기로 그 동무와 함께 오갔어. 어마이에게 인사드릴 시간이 필요하니 어마이를 길에 두고 갈 수는 없시다. 그녀는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군인들이 올 기다. 이건 상상이 아니야. 그가 말했다. 내일 이 시간 여기서. 그는 그렇게 말하고서 자리를 떠났다. 참 느리게도 걷는구나. 그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다. 나는 떠나야 해. 그날 밤 내내 증조모는 잠들지 못하고 구조모를 안고 있었다.